피해를 주장하는 분들이 연달아서 계속 나타나면 사실은 기자분들께서는 그 전에 미리 좀 어떤 정보들을 들었을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좀 연극계 미투가 터지고 나서 이 연예계 미투 문제가 좀 뜨거울 때 제가 익명의 기사로 한 남성 배우 A씨가 뭐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면서 미투를 익명의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아무런 힌트가 없는데 조재현 씨 매니저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 기사 올린 지 30분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혹시 기자님 그 지금 익명으로 낸 그 기사가 조재현 씨에 대한 기사인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되게 찔려서 그런 건가요? 약간 재발저리는 느낌인가? 저는 그 기사에는 출연작을 쓴 적도 없고요. 뭐 캐릭터에 대해서 쓴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연락을 오니까 저도 약간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왜 전화하셨냐고, 이거 뭐 그럴 일이 있었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재현 씨 매니저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주변에서 이거 혹시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기사를 막 보내줬대요. 그리고 전화가 왔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더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조재현 씨가 입장을 그 당시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당시 2월 23일 두 여성이 미투 폭로란 바로 다음 날 입장을 냈어요. 일시적으로 회피하지 않겠다. 모든 걸 내려놓겠다. 지금부터 피해자분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라면서 활동 중단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시 조재현 씨는 공식 입장 발표와 동시에 촬영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고요. 맡고 있던 DMZ 국제 다큐 영화제 집행위원장직은 물론 2014년부터 재직해온 K대학교 교수직 역시 팩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퇴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같은 경우는 제대로 진행이 된 건이 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의 경우는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도 이 미투 사건이란 게 그 사람에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물적 증거가 필요한데 이런 진행상에서 어느 정도 좀 한계점에 부딪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조재현 씨의 성추행 미투 논란이 계속되던 지난 2018년 6월 한 제1교포 여배우의 폭로로 사태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재현 씨가 성폭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한 제1교포 여배우 A씨랑 당시에 그 단독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이분 주장에 따르면 조재현 씨와는 2001년도에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듬해 2002년 5월 연기를 가르쳐주겠다라고 하면서 밖으로 불렀고 그곳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이 여자분이 주장을 한 겁니다. 조재현 씨는 성폭행 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제1교포 여배우뿐만 아니라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제1교포 여배우의 관계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며 배우 A씨의 어머니의 협박과 요구로 인해 당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보내줬고 미투 사건 이후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터뜨릴 것이라고 협박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법률 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이라면 이 법적 절차까지 밟은 건가요? 네, 당시 조재현 씨는 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 A 씨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은 멈춘 상태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 좀 흐지부지한 상태인데 A 씨가 귀국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귀국해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소 중지가 된 상황인 거죠. 흐지부지 됐네요. 자, 조재현 씨의 근황이 관심을 끌면서 당시 같은 논란에 휩싸였던 김기덕 감독 또한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김기덕 감독의 미투 의혹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기덕 감독의 미투 의혹은요. 지난 2018년 3월 방송된 M채널의 PD수첩, 이 거장의 민낯에서 처음 거론이 됐는데요. 당시 2명의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을 대상으로 미투 폭로를 했습니다. 네.
네, 사실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는 PD수첩 방송이 있기 전인 2017년 8월에 여배우 A씨로부터 이 성추문 건으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어요. 2018년에 이 연예계 미투 사건이 이제 시끌벅적했잖아요. 그 훨씬 전에 이 일이 있었던 것인데 이 A씨의 주장에 따르면 2013년에 영화 메비우스 촬영 당시에 김기덕 감독이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면서 폭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배드신이라는 건 여배우와 긴밀하게 서로 사전에 합의를 하고 연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본에도 배드신이 전혀 없었었는데 갑자기 현장에서 배드신을 촬영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그리고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또 같은 해 2017년 12월 21일에 이 폭행 혐의만 인정이 되어서 김기덕 감독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폭행이 성폭행이 아니라 그냥 폭행을 네. 연기지도 때문에 그러니까 폭행을 가했다. 연기지도를 하면서.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2018년에 이 김기덕 감독의 미투 의혹이 이제 불거지자 PD수첩 그 제작진은 물론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 여배우 A씨까지 되려 고소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김기덕 감독은 PD수첩이 방송된 지 3개월 뒤인 2018년 6월 3일에 자신의 성추문을 보도한 M사 제작진은 물론이고요. 앞서 2017년에 자신의 성추문을 최초 폭로하면서 고소를 진행했던 여배우 A씨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2018년 12월 M사 제작진과 여배우 A씨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끝이 나나 했는데 처분이 내려지고 나서 이제 3개월 뒤인 2019년 3월 김기덕 감독이 M사 제작진 그리고 이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당시 소장의 내용을 보면은 피해 여성들과 M사 제작진이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라면서 1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사까지 간 거예요? 네. 아직까지도요. 그런데 이 한간에 듣기로는 김기덕 감독이 이혼 위기에 처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거는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네. 김기덕 감독이 이혼 위기에 처한 게 아니라 김기덕 감독이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건 거예요. 김기덕 감독이 아내에게요? 본인이? 네. 예. 30년 직이라고 밝힌 지인의 주장에 따르면은 가족이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가족만이라도 덜 고통받으면서 살게 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욱이 김기덕 감독의 아내가 그걸 사실이라고 믿지도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 지인분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냥 협의 이혼을 해도 되는데 왜 소송까지 간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부분 취재를 해왔어요. 네. 일단 당시 김 감독이 한국에 없었고 언론에 의해서 한국에서는 자기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생각도 지금은 없는 상태이니 가족이 너무 상처를 받고 있어서 이혼은 해야 되는데 한국에는 지금 자기가 너무 들어가기엔 자기도 너무 심적 고통이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빠른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변호사가 자신이 한국에 없으면 그냥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가 대리로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거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재산 분쟁이 서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라는 거를 굉장히 독립적으로 그냥 좀 인정을 해주던 부부였대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나서 전혀 재산에 대한 싸움 없이 이렇게 그냥 헤어지면 되는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이제 김기덕 감독이 해외에서는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국내 활동만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이 미투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국내 활동은 어려워졌는데 2018년 말부터 이 카자흐스탄의 유명 휴양지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없었는데 지난해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김기덕 감독의 영화라고 해서 한 영화가 공개가 됩니다. 이게 국내에 정식 개봉된 것도 아니고 소개된 것도 없으니까 정말 정보가 없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시 칸 국제영화제에서 딘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됐고 또 디졸브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출연한 배우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디나라 주마갈리에바 그리고 잉카 아브드라시 이런 배우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말 좀 생소하죠. 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촬영을 하면서 현지 배우들과 이 작품을 완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좀 더 추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일단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라던가 뭐 홍콩이라던가 아니면 중국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영화 제작을 하고 감독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그가 어디 있냐? 지금 러시아에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마찬가지로 영화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소송이 걸렸던 것들이 무혐의가 다 났고 자기는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이미 성폭행범, 성추행범으로 이미 낙인이 찍혀서 한국 언론과 댓글들 이런 것에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았고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지금 없다라고 측근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